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이렇게 좋은 생선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정말 지쳤어. 이제 안 팔 거야. 여기는 왜 이렇게 엉망이야? 다 안 팔 거야. 식당이 또 망했습니다. 1년 남짓한 사이에 3번이나 망했습니다. 이런 상황 본 적 있으신가요? 정월 대보름 때까지만 해도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보십시오. 가게 안에 물건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갑자기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런 준비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식당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또 식당 일을 하면 내가 개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산하고 빚을 지게 된 지 328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 고향집을 팔았습니다. 37만 위안에 팔았고 그중 30만 위안 넘게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집까지 찾아온 채권자들에게 직접 갚았습니다. 그리고 월세 3,100위안을 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지금 제 손에 남은 돈은 단 14위안 뿐입니다. 제가 380만 위안의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정말로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빚에 시달리는 삶은 제 인생에서 가장 답답하고 괴로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제 목숨이 그 많은 돈만큼 값진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버티기 힘듭니다. 제가 충동적으로 헛거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손님이 몇 테이블밖에 없습니다. 어떤 날은 한 테이블도 없는 날도 있습니다. 인건비, 임대료, 전기와 수도요금, 그리고 물건 대금까지 이 여러 가지 큰 부담이 매일 저를 짓누르고 있어서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입니다. 요식업 창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폐업의 물결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밖에 나와 소비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노점 장사를 하는 게 정말 저를 거의 무너질 지경까지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매일 최소 15시간은 일을 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9시 반이면 꼭 노점을 열어야 합니다. 오후 3시쯤 장사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장 보러 가고 재료를 준비하고 손질하고 가공해야 합니다. 오늘도 밤 10시 반까지 계속 일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곁에서 조금씩 도와주셔서 그래도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로지 저 혼자뿐입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은 새벽 1시 19분입니다. 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고 저는 이제야 일을 끝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요즘 편의점은 정말 더 이상 열면 안 됩니다. 혹시 가게를 열려고 하거나 편의점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8일입니다. 저는 아침 7시에 문을 열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들어와서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매출은 0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바에는 차라리 아침 7시에 밖에 나가 빈병이라도 주었다면 아마 12원 정도는 벌었을 겁니다. 정말 끔찍해요. 여기 거리 보세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전에는 진짜 엄청 번화했었는데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죠? 2026년 새해 연휴가 끝난 뒤 폐업과 실업의 물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고 상점들이 폐업하면서 오프라인 실물 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실업자 수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됐지만 오히려 예년보다 더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커져가는 생활비 부담과 점점 깊어지는 상실감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에 빠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환경은 수많은 소상공인과 기업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실물 상업의 어려움과 경영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 소매업, 그리고 개인 자영업자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붐비던 상업거리와 시장들도 이제는 한산하고 침체된 분위기만 남아있습니다. 중국 본토의 네티즌들 역시 소셜미디어에서 잇따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막대한 자금을 뿌리면서도 국내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경제를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수출입 무역이 급감하며 여러 산업이 동시에 침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 경제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침체되고 있으며 붕괴의 길로 향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평범한 시민들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오프라인 매장들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15년 동안 슈퍼를 운영한 저도 지금은 정말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연휴 끝나고 일 시작하자마자 완전 멍해졌어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말도 안 될 정도예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어요. 거리에도 사람이 없고 가게에도 손님이 없어요. 마음이 반쯤 무너진 느낌이에요. 보세요. 여기 새로 생겼던 대형 중식당도 결국 문 닫았습니다. 투자금이 100만 위안이 넘었다고 하는데 몇 달도 못 버티고 망해버렸습니다. 감남의과대학이랑 위생학교 앞에 있던 먹자 골목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답은 어디로 간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새로 만든 뭉장 먹거리 상가도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곳은 두 대학 기숙사와도 거리가 멀고 주변에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장사가 얼마나 안 되는지 아세요? 이제는 기대도, 열정도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가게에 오면 오늘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오늘은 얼마나 팔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가게에 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 손님이 올까? 몇 시쯤 첫 주문이 들어올까? 예요. 지금 노점 장사하는 사람들 중 90% 이상은 사실상 적자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고요? 이들은 사회보험도 없고 좋은 근무 환경도 없고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작은 도시에서는 하루 순수익이 최소 250위안, 큰 도시는 300에서 350위안 정도는 돼야 합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노점 장사하면서 하루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요. 만약 이 정도의 매출 총이익도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안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다 어디로 간 거죠? 낮에도 사람이 없고 밤에도 사람이 없어요. 맑은 날에도 없고 비 오는 날에도 없고 어디를 가도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전부 다 문 닫았어요. 한 가게도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전멸이에요. 제 카메라를 따라 한번 보세요. 앞쪽에 아직 몇 가게가 버티고는 있는데 장사는 정말 처참합니다. 예전에 이 긴자 지하 먹거리 상가는 점포 하나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한산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하 공간도 굉장히 넓고 오가는 사람도 적지는 않은데 끝까지 버티는 가게는 정말 몇 군데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처참합니다. 왕가 먹거리가 하룻밤 사이에 전부 철거됐습니다. 수십 개 상인들의 누적 손실이 수천만 위안에 달합니다. 용신의 왕 사장이 운영하던 가게 무인마을은 4개월 만에 100만 위안을 손해봤습니다. 철거하겠다고 하면 바로 철거하고 이전하라고 하면 바로 이전해야 합니다. 매일 줄 서던 장파적도 철거됐고 인기 많던 서소정 사천요리관, 묘치와 계리산탕 허거도 수십만 위안을 손해봤습니다. 또 곽숙분 신선 소고기 허거 뷔페도 손실이 엄청났습니다. 예전에 여기 상가 가격은 1제곱미터당 최고 200만 위안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거리 전체의 약 90%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은 창고로 빌려준다 해도 아무도 안 쓰려고 합니다. 가격도 이미 제곱미터당 약 2만 5천 위안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건물주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예전에는 이곳이 사람들로 가득했었습니다. 왜 상가거리에 점포를 사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장사에서는 하동 쪽에 개복궁거리가 있고 하서 쪽에는 금우거리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입지가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점포가 공실 상태입니다. 상권 분위기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예전에는 많은 상인들이 장사를 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 닫은 가게가 많습니다. 예전에 여기 상가를 산 사람들 누가 100만 위안 이하로 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두 이곳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분명 2025년보다 더 힘들 겁니다. 보세요. 지금 가게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정월 대보름도 지났는데 아직도 거리에는 등이 걸려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제 뒤를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 가게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직 명절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오늘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아마 요즘 오프라인 장사를 하는 사장님들은 매출이 정말 처참할 겁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정부가 우리 같은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안 되나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이미 이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유통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매일 수많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힘겹게 버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살아남고 싶을 뿐입니다. 과거에는 공장 폐업이나 생산 중단 현상이 주로 연말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현상이 눈에 띄게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경제 환경의 지속적인 악화와 내수 부진, 그리고 대외 무역 환경 변화로 인해 주문 감소, 재고 적체, 자금 부족이 점점 일상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공장들이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심지어 전통 제조업 공장들조차 생산을 중단하거나 해체 위기에 놓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대거 경영난에 빠지고 폐업이나 생산 중단이 이어지면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생계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거의 기업들 대표들조차 이제는 치열한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심각한 고용시장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채용시장에서는 35세 이상의 구직자들뿐만 아니라 석사, 박사 같은 고학력자들조차 안정적인 취업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령 일자리를 찾더라도 임금 수준이 낮아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조건이 좋지 않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지금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지출을 줄이는 것, 이것이 바로 생존을 위한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막노동하며 사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한 명 자고 저기서도 한 명 자고 보세요. 여기저기 다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어디든지 잠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4군데 회사 면접을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30살이면 이미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한 회사 HR이 제 앞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야근을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저는 제남에서 월급 5,000위안짜리 일자리조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 회사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졸업생들이 줄을 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월급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더군요. 왜 내가 5,000위안을 주면서 당신을 고용해야 합니까? 30살이 정말 인생의 끝인가요? 최근에 핫빈학항 채용 박람회 영상을 봤는데 볼수록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원래 규모가 크지 않은 채용 행사였는데 현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이력서 한 장 제출하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더 답답한 건 무엇이냐 하면 현장에는 졸업한 지 2년에서 3년이 지났는데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막막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도 그저 사람들 속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버티며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공장 물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줄로 서서 공장 안으로 들어가세요. 뒤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장에 들어가면 흡연하지 말고 공장 밖으로 나가지도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공장의 현실입니다. 생산 라인의 로봇들이 전부 멈춰서 있습니다. 곧 전부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망했습니다. 이제 더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장은 이제 끝났습니다. 전부 끝났습니다. 정말 모두 다 폐업했습니다. 한 가게도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전멸입니다. 복건성 전주의 10,000명 규모 공장이 공식적으로 가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2026년) 시작이 정말 너무 힘듭니다. 매일 불안해서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저는 의료기기 업계에 있는데 회사들이 하나씩 계속 문을 닫는 걸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갑자기 실업자가 될지 몰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박사 학위가 있어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에 나온 일자리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업계 전체가 인원 감축과 임금 삭감이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그저 버티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025년 졸업한 인문계 석사입니다. 작년 가을 채용 시즌부터 올해 봄 채용 시즌, 그리고 4월이 될 때까지도 아직 단 한 곳도 취업하지 못했습니다. 이력서는 대략 8,000군데 정도 보냈습니다. 가을 채용 박람회도 갈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갔습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없습니다. 가끔은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매일 너무 불안합니다. 형님들, 저를 게으르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사회에서 일 없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일자리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시죠? 전부 다 일자리 찾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또 한 물이 더 올 겁니다.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의 직장 환경은 정말 병적일 정도입니다.
회사에서는 한 사람이 4-5명 몫의 일을 하면서도 월급은 한 사람분만 받습니다. 지쳐서 무너지고 우울해질 정도로 일해도 회사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계속 압박만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수백만 명의 대학 졸업생과 수많은 직장인들이 단 하나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수백 통의 이력서를 보내도 아무 소식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을 혹사시킬 정도로 일을 시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하고 싶어도 기회조차 없습니다. 사실 한 명만 더 채용하면 해결될 일인데도 회사들은 끝내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지금 시안의 상황은 말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길거리를 한 바퀴만 돌아봐도 곳곳에 임대, 양도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로 붐비던 캉프로와 시징 상권도 지금은 많은 상점이 비어 있습니다. 마치 유령 도시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작은 회사들은 하나씩 문을 닫고 큰 회사들조차 대규모 감원과 임금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직업은 배달기사와 택배기사입니다. 일자리는 조금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저처럼 차량 호출 서비스나 택시, 배달 일을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로 붐비던 번화한 상업거리들, 특히 인기 관광도시의 상업거리들은 외식업과 소매업이 폭발적인 호황을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게 양도 안내문이 늘어선 거리로 변했고 어떤 곳은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유령 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가득하던 시장도 이제는 발길이 끊긴 채 한산하기만 합니다.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손님을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가를 사기 위해 큰 자금을 투자했던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와 점포 공실로 인한 손실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라는 또 다른 충격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오프라인 실물 상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의 경계에 놓여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대기업 구조조정, 임금 삭감, 기업 파산과 같은 키워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실물 경제의 폐업과 파산, 채용시장의 과열 경쟁, 해외 무역 공장의 가동 중단, 구직자들의 취업난, 그리고 높아진 생활비 부담이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체 경제 상황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사회에는 무력감과 불안, 그리고 절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도 이 경제 한파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